청약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GTX-B 역세권에 위치한 마성역 빌리브 센트 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파트 어떤지 공사장이 한번 샥샥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리브 센트 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이래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영상은 제가 한번 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7월 8일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면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GTX와 비규제의 만남, 마성역 중심에서 빛나다, 빌리브 센트 하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볼게요. 마성역 센트 하이는 마성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마석이 신택지지구, 마석 택지지구하고 마석의 구도심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빌리브 센트 하이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위치한 지역에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800%가 넘어갑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으로 지어지고요.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은 주민들의 그 커뮤니티 시설, 5층부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쭉 지어지는 거고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800%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땅에는 이렇게 허가가 안 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자, 마성역을 볼게요. 빌리브 센트 하이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일반 지도로 보고요. 여기 지어지는 거고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800%가 넘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땅이 아니라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드는 신세계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 개를 좀 찾아서 봤는데 거의 짓고 있는 시기고 아직 완공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빌리브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입지 환경은 이제 마성역에 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경춘선, 마성역이 도보로 5분 거리. 마성역에는 GTX 종착역이잖아요. GTX-B가 개통하면 이쪽에서 GTX-B를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프리미엄을 볼게요. GTX를 누리는 유일한 비규제 지역.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말이죠. 남양주에서 이제 호평, 평내동까지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화도, 수동면, 조합면은 조정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청약을 하시게 되고 당첨이 되시면 6개월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요거 보시고 마석을 대표하는 29층 랜드마크. 궁금해서 제가 조금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마석에 29층 이상의 아파트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두산 트레지움 같은 경우는 33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한 랜드마크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석 중심에서는 마석 중심을 아마 마석 그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택지지구에는 지금 신명 스카이뷰나 중흥아파트는 29층까지 높지는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는 제일 높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적인 공간 설계, 포베이 구조나 뭐 3면 개방 발코니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따 뭐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듯이 타워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건물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력 평형이 타워형이고요. 그 사이에서 최대한 판상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권 에듀라이프, 마석 신시가지, 그러니까 택지지구 쪽에 있는 송라초나 송라중,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심석 초중고까지 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학원가라던가 이런 건 조금 좀 무리고요. 마석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호평동 쪽으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호평동 쪽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마석 중심 쪽의 학원가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올인원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1, 2, 3층에 상가가 들어온다, 요거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 단지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단지 정보고요. 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101동, 102동, 103동으로 구성되고요. 주력 평면이 이제 98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9평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여기 3번, 4번, 3번이 이제 주력 평형이고요. 포베이라고 얘기한 게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공사장이 봤을 때 여기서 판상형 평면은 84A 구조, 요 1번 103동의 A 1번 얘만 판상형 구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타워형 구조를 변형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뮤니티 볼게요. 요거는 이제 4층에 들어가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4층 옥상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수변, 커널 워크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그린필드, 잔디밭 좀 있고, 요렇게 구성이 되고요. 평면 정보를 보겠습니다. 84A 타입이 이제 실제적으로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3베이 구조인데 주방이 그래도 꽤 넓게 뽑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잘 뽑은 것 같고요. 요렇게, 근데 이제 동양 구조예요. 그래서 이쪽 거실 쪽이랑 안방은 동양, 작은 방 얘는 서양이 되는 거고요. 주방까지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공사장이 볼 때는 이 84A 타입만 실제적으로 판상형 구조고요. 이제 84B 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죠. 보시면 타워형 구조인데 그래도 주방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의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98A 구조, 이게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주력 평면이에요. 이제 자 보시면 포베이 구조는 맞습니다. 침실 1, 거실,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주방도 넓게 뽑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주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여기 다 벽으로 막혀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계단실이나 이런 구조라서 맞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상형 구조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8B 구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 자주 볼 수 없는 평면이에요. 보시면 이게 무슨 평면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거실하고 주방이 여기 있고요. 이게 그렇다고 맞통풍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침실 3, 침실 2가 거실 옆으로 붙어 있고 안방이 제일 끝에 뽑혀져 있습니다. 조금 재미난 평면입니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평면이에요. 98C 구조는 또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룸이 있고 얘가 어떻게 보면 맞통풍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한 평면인데 얘도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84A 타입만 판상형 구조, 84B, 98A, 98B, 98C는 타워형 구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8A는 타워랑 판상이 좀 섞여 있지만 맞통풍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새 아파트에 굉장히 잘 해놨겠죠. 인테리어는 흠잡을 데 없을 겁니다. 자, 상품 안내까지 봤고요. 분양 일정 볼까요? 모델하우스는 오픈을 했습니다.
7월 18, 19, 20일 날 청약하시고요. 26일 날 당첨자 발표하고 29일부터 서류 접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약 안내는 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1순위 이렇게 진행되겠죠. 모집 공고문을 보면 우선 분양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84A, 84B는 대략적으로 한 6억 8천만 원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발코니 확장 비용 한 2천만 원 포함하면 84는 7억, 그 다음에 98A, 98B, 98C는 한 7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또 그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하면 한 얼마가 되는 거죠? 8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평은 7억, 39평은 8억, 요 정도 금액 잡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금공역 한신 더휴 이 분양가가 나왔을 때 공사장은 조금 놀랬어요. 금공역이 6억이다. 그리고 이제 빌리브 센터아이가 이제 뭐 광고를 조금 진행할 때 금곡이 6억이면 마석은 얼마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비싸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사장이 예상보다는 더 비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게 홍보 뭐 언론 이런 거는 이따 보시면 되고요. 자, 빌리브 센터아이 공사장이 볼 때는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전매를 노리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가 안전마진이 없이 비싸게 나왔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공사장의 한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석이 공사장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평동, 평내동까지는 규제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석만 실제적으로 규제에서 풀려 있어요. 비규제 지역으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공사장이 생각할 때 마석의 지금 현재 마석 그 아파트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비규제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조금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증거를 보시면 증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거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어떤 걸 본 거냐면 호평동의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하고 이제 화도 마석에 있는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를 본 겁니다. 빨간 게 동원 로얄 듀크고요. 파란 게 신명 스카이뷰예요. 자,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호평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가 신명 스카이뷰 화도읍 아파트보다 비쌌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달라져요? 2020년 하반기부터 이게 비슷해지고 같아지더니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 스카이뷰가 더 비쌉니다. 이게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가격이 역전된 거거든요.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현상이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지금 마석이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오버슈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오버슈팅한 가격을 기준으로 빌리브 센터아이가 분양가를 산정을 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 전체가 거래가 잘 안 되고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상태잖아요. 만약에 남양주의 규제가 풀린다면, 남양주의 규제가 해제돼서 호평동, 평내동, 다산동 여기가 다 비규제 지역이 된다면 오버슈팅한 거는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공사장이 생각할 때 지금 남양주 규제로 인해서 마석 지역이 오버슈팅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리브 센터의 분양가도 조금 오버슈팅된 생각이 듭니다.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시는 거예요. 34평이 7억이고 39평이 8억이면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앞에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충분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안을 못 찾으신다면 공사장한테 연락 주시면 공사장이 같이 고민해서 다른 대안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적률 800%, 건폐율 700%,
이거는 지금 주상복합이지만 1세대 주상복합의 형태입니다. 지금 인기가 있는 주상복합들, 요즘 신도시에서 가장 핵심지 위치한 주상복합, 뭐 미사의 파라곤이라던가,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의 자이, 그 주상복합 자이라던가, 아니면 별내의 자이 더 스타라던가, 이런 지역의 주상복합들은 지금 빌리브 센타이 같은 형태가 아니라 아파트와 상가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충분한 판상형 구조를 뽑아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주상복합 형태는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책하기도 어렵고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동간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시야가 막힌다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상복합이 지금 인기 있는 주상복합 형태는 아닙니다. 공사장의 생각입니다.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공사장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들, 왕숙 신도시, 1신도시, 2신도시, 진접 2지구, 양정 역세권, 덕소, 공사장이 볼 때 부러운 거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거는 이거예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투자자인데 10%만 넣어놓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그러면 7억이라도 7천만 원만 계약금 넣어놓고 계약을 해놓으면 이 공사하는 기간이 2, 3년 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10%만 넣고도 충분한 10%만 넣고도 충분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마성역 빌리브 센트아이, 비규제 지역이라서 아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매를 생각하고 청약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덤비기에는 분양가가 안전마진이 너무 없습니다. 요거 잘 고민하시고 청약에 좋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마석이라는 지역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원 생활이 가능한,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서울로 출퇴근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석은 좋아하는데 빌리브 센트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오지 않았나 공사장이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